자, 고개 드시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00일떡 어제 드셨죠? 100일떡? 네.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100일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8월달 이제 초에 이제 또 원서 접수할 건데, 시험 공부는 원서 접수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시험 공부라는 게. 시험용 공부는 이제 원서 접수하면 이제 정식 수험생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공부는 막판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름에 열심히 뭐 문제 풀고 뭐 했던 거 있잖아요. 다시 안 보면 그게 시험장에서 생각이 난다 안 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나지. 지금 본 게 어떻게 생각이 나냐고. 그래서 자, 지금 본 거를 표시한 것들을 다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문제집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제집 요거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갖고 오라고 그랬죠?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체크해갖고 오시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거나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들을 표시했다가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 때 시험 보기 전날 이걸 쭉 훑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쫙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뭐 자세히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동영 모의고사 나중에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동영 모의고사 보기 전날 이런 것들을 이번 주는 문제집을 한번 보겠다 그러면 문제집을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시험 보고 동영 모의고사를 보고, 또 뭐 다음 주에는 요약집을 한번 훑어보겠다 그러면 요약집을 쫙 한번 훑어보고 한번 보고, 뭐 과목에 따라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쫙 훑어보고,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를 보고, 또 부족한 부분 이제 해설 강의 들으면서 보완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날 거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 모의고사 과정을 40문제씩 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시험 보면서 구멍을 메워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 이제 저희들 특강하는 게 있죠. 그래서 세법 같으면 제목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 또 압축해가지고 제가 한 17페이지 정도나 이렇게 되는 거 압축한 거, 그 압축한 것으로 또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특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는 9, 10월달 공부 그 2달 막 외우고 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2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여러분들 겨울부터 오신 분들은 겨울부터 묵묵히 수많은 날들 이렇게 들으신 거고, 무더운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그냥 날씨가 더워가지고 내가 진이 다 빠져가지고, 어제도 돌아다니느라고 진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요일날 같은 때 특강도 듣고 이렇게 하고, 이제 수많은 날들을 이렇게 인고의 시간들을 보낸 것은 어느 때를 위해서 그렇다? 2달, 마지막 9, 10월 2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금 막 엄청 더운 것 같지만, 계속 될 것 같지만, 곧 이제 제가 보기엔 한 20일만 있으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소슬바람 불고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 정도 더위에 또 제가 보니까 지쳐가지고, 또 아니면 또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빠지고 이런 분들은 방황하고, 어디서 지금 방황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버텨내셔야 됩니다. 자, 공부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창시절도 그렇고 보면은 인내하는 거 있잖아요, 인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면 서울대 간 녀석들이 다른 건 하나도 인사해요. 성질들은 보면은 이기적이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대부분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진짜 자연적으로 천부적으로 책 읽기를 좋아하고, 천부적으로 진짜 그냥 공부에 빠져서 몰두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애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열심히 그냥 지기 싫어하고, 그래서 공부만 하고 공부하고 그런 녀석들인데, 한 가지 딱 인정할 것은 우리가 놀 때 걔들은 참고 공부했다는 거. 이거 하나, 뭐 이광훈제도 그쵸, 서울대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제 동강 듣는 분들 중에서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그런 거 하나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놀 때 안 놀았다는 거. 그래서 인내하고 버텼다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인내하면, 자, 가을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 또 가을에 주안바닥에서 같이 우리 광란의 밤을 보내려면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 주부 수강생님들 보면은 이 100일 때 100일떡 받아보면서 합격생들이 와가지고 격려에 한마디씩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이제 시험 합격하면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시험 합격하면 어디도 놀러 가고 또 광란의 밤을 보내야지 이렇게 해놓고서, 마지막 막상 이제 합격자 모임 때다 보면은 광란의 밤을 보내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집에 가버리더라고. 희한해.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했으면서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집은 94페이지. 문제집 94페이지
제5절 우리가 세율입니다. 자, 취득세 세율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의 개념과 유형, 또 취득 시기, 또 취득세 과세 표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납세무자 이런 것들, 특히 취득세 납세무자 같은 것들을 잘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등기물과 무관하게 취득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고, 그죠 여러분들? 취득세. 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상속인 각자가 되고,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도 배웠고, 또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래서 원칙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세율 자체가 이제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어떤 경우냐, 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에 있어 취득하거나,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인데, 올해 여기서 2016년도 그 구체적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렇게 명시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으로 그것을 뭐 취득했다거나, 또 취득자의 소득이 그 입증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상속재산이 그 협의에서 분할이 됐다가, 마음 착한 큰형님 스토리, 삼형제가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했다가, 그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건데, 또 협의에서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 종전보다 형님들이 막내 동생한테 좀 더 주자? 그랬을 때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 재분할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 재분할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게 됩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는다는 거 문제 있었고요. 우리 풀어봤었고. 그 다음에 바꾼다는 뻔하지 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 재분할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문제 풀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올해 추가된 게, 어떤 그 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제 그 모기 때문에 모기 한 마리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어제 잠을 설쳤더니,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이 된다. 그럴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그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위탁지 지위를 이전받았을 때,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특히 올해 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 취득 시기 같은 것은 우리가 쭉 했었고요. 취득 시기에서 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든, 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든 계약 해제요. 계약 해제 전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거지. 계약 해제 전에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반대속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약 해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꼭 찾아보시고. 그리고서 뭐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법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의 경우에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하게 되는데, 이 신고한 가액은 원칙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봅니다. 객관성이 없어요. 근데 이 주택법 규정이 이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시험에서 안 나올 거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세법에 있으니까 이런 의미는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든 일반적인 거래, 취득자가 일반적인 매매에 의해서 취득해서 신고하는 경우든, 하여튼 이런 경우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과 시가 표준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는 거. 근데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가액이 시가총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 부 취득세 과세표는 원칙 취득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과세표는 예외적으로 시가총액이 되고, 자,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총액이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그러면 시가총액이 과표로 결정되고, 근데 세상에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데 다만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 그런 거지. 취득세 취득식이나 과세 표준 문제 풀 때는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고 또 이게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 이걸 잘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됩니다. 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도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는 거. 예?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 증가한 가액인데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의 전의 시가표를 뺀 증가한 가액인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그 등비용으로 한다는 거. 이런 것들 꼭 기억하고. 과점주주의 취득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가 되는 경우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법인 설립 시 취득은 납세무 없고 법인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증자 등을 통해 주주를 취득해서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전체 과세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하고? 증가분만 과세하고. 근데 지분이 증가된 날을 과점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작년에는 5년 내에 있었지만 5년 내 규정 삭제되고 하여튼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보다 지분이 증가했어야지. 증가하지 않으면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80이었다가 60으로 줄었다가 70% 된 경우 60에서 70% 1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80%였다면 80, 60, 70 이 상태에서는 이 10% 증가했을 때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80% 최고 비율보다 70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가 없고 이런 거. 예? 근데 반대로 70, 60, 90% 되고 이런 경우에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자, 70%에서 90% 지분이 드러난 몇 프로만? 20% 이런 거 납세무 있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세율입니다. 요약집 35페이지를 잠깐 세율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35페이지 10번 테마 별표 3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자, 어떤 얘기냐면 취득세 세율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말으셔야죠.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됐단 말이죠. 취득세로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부동산 살 때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록세도 신고하고 한 번 하자. 그래서 2011년도부터 취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취득세 세율이 복잡하게 되는데 그럴 때 예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무조건 2%였는데 원시든 승계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등록세 세율이 등기 원인에 따라 복잡했죠. 그래서 뭐 유상으로 취득했냐, 증여받아 취득했냐, 원시 취득이냐 하여튼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등록세 세율이 등기했던 등록세 세율이 복잡해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합된 지금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외우는 것은 자, 옛날 등기병에 대한 등록세 세율을 암기한 거죠. 이걸 암기한 다음에 여기다가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취득세 세율을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등기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이 취등록세는 얼마고 어쩌고 얘기했는데 등록세는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는 등기병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취득세 세율 35페이지 요약지. 자, 세율은 한번 먼저 보고,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문제집을 보겠습니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고요.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면서 가감할 수 있고 역시 뭐 지방세, 주요 세목 다 그렇죠.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정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를 해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자, 그럴 때 요 표를 자, 세율 요거 무조건 외우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갑이라는 어려서 조실부무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외웠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자, 이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적어달라고 오지 마세요. 안 적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 늦게 오셨던 분들은 옆에 있는 동료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이 특례세율 이 부분을 동영상 강의 5, 6월달 이론 강의 했던 것을 쭉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들어보시고 해야지 그 바탕이 좀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지. 요걸 좀 설명하기에는 저한테 찾아가지고 가르쳐 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동강을 다시 한번 좀 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요걸 외웠던 걸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갑이라고 어려서 조실부모했는데 그게 만약에 여자고, 그 다음에 드라마 속에서, 한국 드라마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 조실부모였다. 그 드라마 스토리는 뻔하다고 그랬죠? 한국 드라마 공식. 여자 주인공은 얼굴이 예쁘고, 그 다음에 성격은 쾌활모드고,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가 얘를 더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남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 남자는 엄청 잘생겼고 집안은 엄청 빵빵하고, 그런데 둘의 사이를 남자 쪽 집안에서 반대하고, 시어머니가 나타나더니 돈 봉투도 주고 가고 또 물도 뿌리고 가고 막 그러면서 둘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도 둘이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집안에서 반대하면 남자가 바로 꼬리를 내리겠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꿋꿋하게 버텨내죠. 자, 그러면서 둘이 사랑 키워나가는데, 얘가 그 생부가 다 이제 고한 줄 알았더니 생부가 살아 있었고, 그 생부가 얘를 찾고 있었는데 그 생부가 엄청 잘 돼서 나타나죠. 뭐 그래서 한국 드라마 공식 막 그런데, 얘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속에서 갑은 어려서 조실부모한 남자 주인공이고, 그 고아처럼 형제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에 친척어른이 있었고, 이 친척어른이 그 옛날 얘 갑의 부모로부터 크게 신세진 적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걸려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를 얘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졸지에 충남 서산시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웠습니다. 서산 내려갈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죠? 33했고 팔짝팔짝 뛰었고 338. 농군이 되기를 결심했는데 농지에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엇을 심기로 결심했다? 무농사. 기차에 져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루고자 무독립 8.15 선언했고, 그 다음에 동네 소문 짱 났죠? 유식 1호. 저희 아버지 바람을 하면 유식 20. 그 다음에 서울에서 열린 농어민대회에 참석했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어가지고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점심때 칼국수 얻어먹고 선물 하나 받고 내려왔죠? 원팔 오리지널 영삼시계 받고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 표준세율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 20 원팔 영삼시계 이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 20 원팔 영삼시계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머리 글자를 따서 상삼팔인데 그 숫자, 농지를 상속으로 주겠다 그러면 상삼 2.3%입니다. 상삼이니까 세법에서 세율은 1000분의 1 단위 표시되죠. 1,000분의 3 여기다가 2% 플러스해서 2.3%고요. 자, 농지 이외에 앞에 게 예외적인 거고 뒤에 게 일반적이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주겠다 그러면 상삼팔 1000분의 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세에서 농지 그러면 4개 지목입니다. 전답과선, 목장, 농지 4개 지목이고. 자, 증여 같은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이지만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암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독립 8.1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로 받아 취득했다. 무독립 2.8%고. 자, 무슨 제사,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같은 데서 취득하면 무독립 2.8. 일반인의 증여나 기부를 받아서 취득했다면 무독립 1.15. 1.5%에다가 2% 플러스 몇 프로가 됩니까? 3.5%가 됩니다. 비고란을 보니까 증여는 농지냐 아니냐 구별이 없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증여는 누가 증여받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거기 필기가 이렇게 돼지꼬리 땡볕에서 유상승계 취득하면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이렇게 필기가 돼 있어야죠.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했다 그러면 매매로 또 교환으로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을 때 시험에서는 뭐 농지를 교환에 있어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매매로 취득했을 때 뭐 공매받아 취득했을 때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돼지꼬리 땡에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입니다.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유십 1,000분의 10 1%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4%라는 거이고 유십 20 2%에다 2% 플러스 4%예요. 그래서 비고란을 보니까 매매와 교환으로 인한 경우 취득세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십 20 농지를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3%, 농지, 주택 이외는 4%예요. 주택은 이제 용분화 세율,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따로 봐야 되고요. 원시 취득이요. 건축물 신축했다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인데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배운다? 원팔 2.8% 됩니다. 비고란을 보니까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읽는다? 증축, 증축. 그래서 돼지꼬리 땡냐에서 건축,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증축 써놓으시라고 그랬죠?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뭐로 본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계속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시험 지문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고요. 건축물을 우리가 신축했다 그러면 건축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죠. 네, 그래서 원시 취득이니까 취득세 세율은 원판 2.8%입니다.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등을 합니다. 증축하거나 개수등을 해요. 그래서 증축이나 개수등을 통해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전체가 아니라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죠. 그래서 원팔 2.8%. 그래서 취득세 세율이 보세요.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 이거 계속 강조드렸고요. 작년에도 일부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한 취득을 봅니다. 합유물, 총유물, 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권 해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다 0.3시계 애들입니다. 03, 빵3, 0.3시계 2.3% 여러분. 자, 그 비고란을 보니까요.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돼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즉 0.3% 적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좀 이따 바로 다음 장에 나오지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갑과 을이 있었는데 갑을이 공유하기는 부동산을 그러면 50%씩이었는데 분할하였다 그러면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나눠 가진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 취득목세 통합되기 전에 2010년도까지 형식 취득으로 해요. 내목 원래 내 거 내가 찾아간 거니까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요거 갑부분, 을부분 등기 공짜로 안 주고 등록세 과세 됐었어요. 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럼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걸 빼야 되니까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취득록세를 통합하면서 말 하나 만들어냈죠. 조정하는 세율을 만들어냈는데 중과 기준세율 이거 몇 프로입니까? 2%. 1,000분의 20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니까 여기 지금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 딱 맞습니다. 그래서 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여러분 보세요.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표준세율은 0.3시계 2.3%입니다. 근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몇 프로 적용된다? 0.3%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은 0.3시계입니다.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과 똑같이. 근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몇 프로 적용된다? 0.3%가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국어인데 국어 차이예요.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거나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거나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취득세 표준세율 다 외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스토리요. 어떻게 외운다? 상산팔, 무독립팔이로 U12십, 원팔, 0.3시계 이겁니다. 자 2번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입니다. 무상취득과 원시취득하는 경우 제외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다. 그럼 유상거래에다가 역시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으셔야 돼?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입니다. 자, 그럴 때 영부인화세율 정도입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요. 그런 거지. 가로 안에 보니까 무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제외. 자,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팔 2.8%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았다? 무독립 8.15입니다.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원팔, 원시취득의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반드시 뭐로?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영부인화세율입니다. 취득가격에 따라 틀려지는데 주택의 취득가격이 6억 원이야 주택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유상 취득했다면 자 6억 원 이하는 1%,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 2%. 9억 초과는 몇 프로? 3%. 가격에 따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충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탕색 박스 39페이지에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이 올해 시험에 이게 또 이거 신설규정인데 2016년 개정세법이죠? 신설규정인데 개정세법인데
요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문제도 나와 있지만 보세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일반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이 규정이 왜 개정이 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주택을 신축한다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스트레칭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수업만 했네. 자, 목 운동부터 갑자기 생각이 나네. 목 운동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자, 좋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저 날씨도 더운데 여기저기 좀 볼일 좀 강의도 그렇고 볼일 보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니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담배만 연신 펴대면서 돌아다녔더니 목이 아파가지고 밤에 자다가 그리고 또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있다가 이렇게 시원하다가 바깥에 나가면 덥고 땀 흘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더니 기침이 밤에 좀 잠자면서 계속 기침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좀 깨고 막 그랬었는데 왜 노래 보고 있나? 그래서 깨고 그랬는데 저기 있죠? 모기 한 마리가 또 진짜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윙윙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침대에 모기장을 쳤는데도 있죠? 그런데도 들어와가지고 모기장 안으로 들어왔는지 모기장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녀석이 계속 나를 돌아다니면서 공격해가지고 자다가 결국은 잡았는지 뭐지 모르겠는데 어떡하네 베개로 눌러가지고 어떡하네 압살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여튼 진짜 밤에 잠을 제대로 잤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녕하냐 그러면 안녕 못해요 오늘. 진짜 잘 못 잤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을 신축한다 그러면 먼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겠죠.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취득할 때 세율은 4%고요. 일반적으로 유상취득 시에 UCB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토지를 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주택을 신축하겠죠. 그래서 주택을 신축하고요. 주택을 신축하면 신축이니까 원시축이니까 원판 2.8% 이렇게 취득세를 내겠죠, 여러분들.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실제는 이렇게 했으면서 계약서를 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계약서를 조정해가지고, 먼저 주택을 신축한 거로 바꿔요. 먼저 주택을 이제 신축한 거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2.8%.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나중에 토지를 나중에 사요. 그럼 주택 부속 토지 취득이 되니까 이 주택이 있고 그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 부속 토지 취득이 되니까 세율이 영구인하 세율, 주택에 대한 세율 정되니까 6억 취득 가격 6억 원 이하면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하면 3% 이런 식으로 세율을 적용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덜 내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잔머리를 쓴다. 원래는 토지를 먼저 산 거였으면서도 이런 조정하고 자꾸 악용하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그래서 주택을 신축한 자가 증축이나 신축한 자가 나중에 토지를 취득했을 때 주택에 대한 토지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어떤 걸 적용한다고요? 일반 토지 세율을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꿨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뻔하지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어떻게 바꾸느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토지 취득세 세율을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X 여러분들 아니고보다 일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요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36페이지 요건 좀 이따 보고 문제를 좀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문제집 94페이지 제5절 세율입니다. 세율은 하여튼 별표 3개고 무조건 나옵니다. 53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35페이지, 요약집 35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의 취득세 표준 세율은 취득 물건에 따라 차등 비례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죠? 예. 2번 지문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해서 두 이상 세율이 다음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3번 부동산인 공유물인 때는 그 처음에 취득할 때 지분이 있었겠고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4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건축물의 소유자, 배우자 직금일속 포함해서요.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X란 말이지. 뭘 적용한다고요? 일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뻔히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래서 4번이 여러분 틀렸고요. 5번 건축, 신축,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도 항상 우린 뭐라고 읽는다? 증축 또는 개수로 건축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추로 보아서 세율을 적용한다. 54번 문제가 작년 26회 기출문제입니다. 요약집 35페이지 참조고 작년 기출문제. 하여튼 작년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작년에 수많은 합격생분들이 하여튼 요 문제를 풀면서 저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으로 자 그러면서 시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본에 보니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속이니까 암기 어떻게 해요? 상삼팔에서 농지니까 앞에 항상이 왜 적은 거죠? 농지니까 상삼 맞고. 자, 2.3%. 그 다음에 합의물, 종이물 분할로 인한 취득 0.3시계들이죠? 0.3시계 2.3% 맞고요. 0.3. 원시 취득이요.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농지 취득 제외.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취득을 하면 토지를 취득하면 원시 취득인데요. 5.8, 2.8%인데 다만 농지를 매립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0.8%예요. 2.8%가 아니라 0.8%. 세율이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농지 취득은 제외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원시 취득이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원팔 맞고요. 법령으로 정하는 비용사업자의 상속의 무상취득. 무상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무독립 8, 1호. 비용사업자가 항상 앞에 게 요즘이니까 비용사업자 취득했다. 무독립 8, 2.8%입니다. 그래서 상삼, 자, 03, 원팔, 무독립 8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옳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외우라고 해서 작년에도 그냥 취득세 표준세율 이거 외우라고 할 때 외웠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55번 문제 요약집 35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로 오른 것은 신축했으니까 뭡니까? 원시 취득. 어떻게 외워요? 원팔 2.8% 1,000분의 28 3번 정답이잖아요. 만약에 산출세까지 구해봐라 그랬으면 취득가격 10억에다가 2.8%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56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요약집 35페이지.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교환이니까 뭐예요? 유상승계수익이죠. 교환은 유상승계수익입니다. 유십, 20에서 농지니까 몇 프로? 유십, 1,000분의 10, 1%에다 2% 플러스해서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시작하면 몇 프로? 3%예요. 1,000분의 30입니다. 4번 정답. 57번 문제 역시 또 요약집 35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주택을 유상거래로 7억 원에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단 법령이 정하는 비용사업자 아니고 유상거래로 7억 원의 주택을 취득했다. 자, 요거 연구나세율이요. 몇 프로입니까? 2%죠?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자, 몇 프로? 2%입니다. 2번 정답.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그 58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59번 문제는 이게 취득세 세율인데 이거 중과세율에 관한 게 좀 들어있어가지고 일단 통과하고요. 60번 문제도 여러분이 외운 거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 20, 원팔, 03시계를 써먹어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보시고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35페이지 보시면 자, 참조고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비과세 감면 없는 것을 가정하고. 1번에 보니까요.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어떻게 해요? 상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상, 3, 8인데 농지니까 상, 3. 앞에 게 항상 예외적인 거예요. 2.3%. 비용리법인 주택을 증여받았다. 또 나왔네. 무독립 8, 1호에서 비용리법인이니까 뭐예요? 무독립 8, 2.8% 맞고. 개인이 상가건축물을 위자료로 지급받은 경우. 자, 이거 보세요.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자, 위자료로
상가 건축물 받았다. 그러면 위자료 지급을 면하는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해주고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주고 받은 거예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자료로 대신에 부동산을 만약에 상가 건축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해주고 건축물을 받았으니까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그죠? 유상취득이니까 60, 20입니다. 상가니까 몇 프로 가야 돼? 4%예요. 자, 상가니까 상가를 유상취득했으니까 4%입니다, 여러분. 4번 봅니다. 영리법인이 농지를 교환해서 주겠다. 교환도 뭐예요? 유상취득이죠? 농지니까 몇 프로가 돼야 돼? 60, 20에서 농지니까 몇 프로 해야 돼? 3%가 돼야지. 1,000분의 30이 돼야 됩니다. 1,000분의 30. 자, 그래서 교환,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취득이잖아요. 4번 틀렸고요. 5번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 5번 지문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 신탁재산인 토지, 농지 아니고요를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자, 요 취득이요. 1,000분의 40대인데 우리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 관련한 것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보시면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또 신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요, 믿고 맡길 때요, 이 수탁자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이 전했지,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획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안 해요? 안 합니다. 과세 안 했죠? 비과세죠? 네, 수탁자의 취득. 근데 또 배운 게, 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요 새로운 위탁자요, 새로운 위탁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과세 안 해요. 예? 이걸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세하고. 이거까지 이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요약집 47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 요약집 47페이지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수탁자에서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예요.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의 취득이에요.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취득한다. 그러면, 여기 예전에는 세율을 좀 깎아줬었어요. 자, 수탁자에서 수익자를 전할 때 이 신탁 이익을 받는 수익자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 3%,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5%, 세율이 좀 낮았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개정을 했어요. 이 수익자의 취득은 과세라는데 요거 일반 자, 그 유상 취득의 세율, 일반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농지면 3%, 농지 아니면 4%, 일반 유상취득 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수탁자에서 수익자를 전할 때 수익자의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 4% 보기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실정 같으면 좀 더 명확히 해놨겠지만 하여튼 자, 4% 받고 수탁자가 취득할 때 비과세고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비과세 같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비과세지 수탁자에서 수익자를 전할 때 수익자 취득은 과세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또 위탁자 지위 이전인 경우 과세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둡니다. 저렇게. 자, 그래서 61번 문제는 하여튼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62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62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 요약집 35페이지 참조입니다. 35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랬습니다. 주택은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이 아니고 비영리 사업자가 아님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신축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 비교도의 세법 특강 들었던 분들은 주택을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그 쫙 정리가 돼 있었어요. 사실은. 한번 봅니다. 주택을 신축을 원인으로 주택을 주겠다. 원시취득이죠? 그러니까 원팔 2.8%.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했다. 그럼 어떻게 외워요? 상삼팔 2.8%고. 자, 2.8%고 상삼팔.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는 그 요거 그러면 유십 20이 아니에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으니까 주택은 항상 유상거래로 취득했으니까 취득 가격에 따라 틀려지죠. 6억 원 이하니까 몇 프로예요? 1%. 6억 원 이하니까 1%입니다. 1,000분의 11%고. 4번 증여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증여니까 암기 어떻게 해요? 무독립 8.15에서 자,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무독립 8.15
1.5%에다 2% 플러스 몇 프로가 돼야 돼? 3.5%. 그래서 여러분 매매 상가나 토지 같은 것을 유상취득했을 때 유식, 24%가 일단 표준세율에서는 최고 높고 그 다음에 높은 게 무독립 8위로 이거 3.5%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회사업자 아닌 자가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을 때 3.5%고 무독립 8위로 이게 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높아요. 4번 3.5%고 5번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 1주택 고주택 제외하고 취득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 그거죠 이거? 예? 그냥 저 상속을 저 주택을 2번 지문 보세요. 상속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상삼팔 2.8%인데 상속을 원인으로 무주택 1가구가 1주택 및 부속 토지를 취득했다. 자, 그랬을 때는 이것은 특례세율 정도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또 금방 나오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정도니까 자,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 지금 도리입니까?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인데 놀러 올래? 아니면 아빠 엄마 공동 명의 집인데 너 놀러 올래?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장성에서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내가 그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게 형적 취득. 등기는 근데 아버지 내 명의로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인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상삼팔 2.8%.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몇 프로? 0.8%가 정도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높은 것은 당연히 4번이겠죠, 여러분들. 뭐 실전 같으면 이 특례까지 세율까지 일일이 해볼 필요는 없겠지만 63번 문제별 표시합니다. 요약집 35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이요. 상삼 요거하고 상삼팔에서 농지니까 상삼. 그 다음에 총유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 여러분 상삼하고 0.3하고 같잖아요. 세율. 2.3% 둘 다 같고. 2번 승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취득지분의 가액을 합해서 각각 세율을 적용하고 3번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표준세율 상속받았으니까 또 똑같네. 뭐 농지니까 상3이고 그 다음에 합의물 종류물 분할로 인한 세율 0.3이죠? 같고 표준세율 동일하고 4번 또 나왔네.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증축으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로 봐서 2.8%또 나왔네. 5번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둘 다 유상취득이니까. 5번 다르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65번 문제는 26회 기출문제인데요. 작년 기출문제인데 특례세율이 나오니까 자 특례세율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요약집 36페이지요. 요약집 36페이지입니다. 자, 요약집 36페이지를 봅니다. 힘내시고 좀만 더 급격하게 저 페이스가 이렇게 팍 떨어지는 분들이 지금 몇몇 분들 계시는데 페이스를 좀 급격하게 막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힘을 내시고 어깨를 쫙 펴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자 100일떡은 여기서 저 어떤 거 해갖고 왔어요? 무슨 뭐 인절미 같은 거 아니 그 뭐지? 100일떡 예? 요즘 그런 맞춰 4가지 종류? 좋았겠네. 뭐 남는 거 없고? 그렇구나. 자, 알겠습니다. 자, 100일. 자, 세율 특례입니다. 요 세율 특례는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특례 세율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역시 세율 특례도 취득록세가 통합되면서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그랬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없었는데 벌써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이 어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는 옛날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는 요거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취득세는 무조건 2%였는데 일반적으로 과세를 안 했어요. 근데 등기하면서 등록세는 등기는 공짜로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등기비용은 받았어요. 과세를 했어요. 근데 이게 취득세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럼 통합된 취득세에서 절차 간소에 따라서 두 개 세목을 통합했는데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자, 이걸 똑같게 하려면 보세요. 취득록세 우리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상삼팔 무동립 8일 이거 외운 표준세율에서 갖게 해주려면 2%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과기준세 요거 1,000분의 22%를 빼면 요거 등기비용만 남는 거죠.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했습니다. 2%를. 근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았던 사안이 통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아지려면 몇 프로만 받아야 돼? 취득세 비용만 받아야 되잖아요. 몇 프로? 2%만.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2% 적용하는 거니까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A사안이 어떤 거냐를 알아야 되고, 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B사안이 어떤 거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뒤섞어 놓으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6페이지 보니까요, 세율 특례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니까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예요. 원칙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예외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세율 특례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여태까지는 다만 취득세가 중과세 된 경우는 아님, 이렇게 단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 예외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세법 고득점을 위해서 나는 한 14개 이상 맞히겠다 이런 분들은 한번 보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10개, 11개 맞히겠다 이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예외 보세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 우리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인구 집중, 경제적 문제가 심화되니까 중과세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 취득이 만약에 표준세율 아래에 해당되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럴 때는 자, 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이 특례세율이 몇 배로 중과세한다? 3배요. 3배. 이걸 좀 바로 그냥 표준세율의 3배가 아니에요. 바로 표준세율의 3배가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이 특례세율의 3배라는 거. 이걸 좀 주의하면 돼요. 바로 표준세율의 3배가 아니라는 거. 3번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입니다.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느냐. 동그라미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은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요. 어린 시절 동창들, 별로 안 친한 동창들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별로 안 친한 동창들. 갑이란 동창이 을을 찾아왔죠.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을이, 야, 너 사업하네가 네 명의로 부동산 갖고 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날라고. 일단 내가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일단 나한테 팔고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언제든 다시 되새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환매 특약을 맺죠. 나중에 갑이 환매 대금을 치르고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합니다. 다시 팔아. 그랬더니 자, 이렇게 다시 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환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을 보면, 을 입장에서 보면 이 부동산이 왔다가 간 거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이 등기를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어떻게 인간에. 등록세는 과세를 했어요. 자, 과세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됐어요.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종전하고 똑같아지려면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중과 기준세율을 빼면 등기비용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았는데 등기비용만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꼭 기억하고, 2번 상속으로 인한 일가구주택, 고급택 제외. 고급택이면 무조건 중과세고요. 및 부속토지 취득과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하시죠? 예. 제가 리 출신 분들 앙케이트 조사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 특히 뒷동네 거, 그냥 농지를 상속을 취득하면 상 3인데 2.3%인데, 자, 취득세,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을 취득한다는 것은 이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리 출신 분들, 자, 부모님이 자, 농촌에서 논밭에서 일하고 계시죠?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인사하고 집으로 막 뛰어가서 가방 탁 던져놓고, 자, 부모님 일하시는 옆에서 일손도 돕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직업이 농부면 자식도 반농부지 뭐. 그래서 농사 뭐 일하시는 거 도우기도 하고 옆에서 뛰어노면서 행복한 유년시를 보냈고, 장성에서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농지를 상속받으면 그 농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 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등기는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아버지 내 명의로. 그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과세한다고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세예요. 어떤 세율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이에요. 자, 3번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취득. 법인 두 개가 합쳐져야 형식적 취득입니다. 다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줘요. 또 다만 합병 후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말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4번
공유물 분할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훼손을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공유물 분할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기 거 자기가 그냥 나눠가는 거니까 형적 취득으로. 자,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다만 가로를 항상 주의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나오면 단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그냥 분할화했다 그러면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형적 취득이 되는 건데, 만약에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감 60%를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갑은 종전 지분보다 10% 초과 취득하게 됐잖아요. 이 초과 취득하게 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표준세율을. 예?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일반 특례세율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표준세율 적용해요. 그러니까 유상취득이면 4%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꼭 단서 부분을, 가로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죠. 5번. 자, 번쩍 들어서 동일 대지 내에서 목조나 저립식 건축물을 옮겼어요. 소유자 변동이 없죠. 형적 취득입니다. 근데 등기는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공짜로 안 해주고요.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1억이었는데 옮겼더니 1억 3천만 원이 됐다.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한 3천만 원 부분은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표준세율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고. 6번 민법 중에 따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그래서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재산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부 수강생들한테 항상 저 얘기잖아요. 남편 명의로 다 돼 있고 나는 집에서 그동안 저희 중개사 공부하기 전까지 소뚜껑 운전만 했었고, 그래서 남편이 다 바깥에서 사업하거나 지장생활했고 나는 바깥에 이름 모르고 살림만 했었고 애들 키우고, 자 이렇게 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그래서 남편 명의로 다 재산 돼 있고 그렇다 할 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자, 자기 혼자 잘나서 바깥에서 돈 벌고 사업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빛나는 내적 힘이 있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공동소유재산도 보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재산분할 청구한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40%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랬을 때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근데 등기는 남편의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준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줄줄이 이해하면서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는 과세 안 했는데 등기 비용은 공짜로 안 해주는 거. 등기는 오른쪽 봅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뭐 별로 이혼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호응이 없구만. 자 봅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요. 2% 적용되는 거. 자 이거 예외를 봅니다, 여러분. 과밀업 적용역에서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중과기준세율의 3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과밀업 적용역 내에서 중과세가 아니라 과밀업 적용 내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게 만약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럴 때는 중과기준세율 2%의 몇 배? 자, 3배로 중과세요. 그래서 6배가 됩니다. 자, 6%가 되는 겁니다. 중과기준세율의 3배, 그래서 6%예요. 2%의 3배니까요. 이런 식으로. 또 동그라미 2번을 요걸 조금 내가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써놨어야 되는데 저기서 그런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치성산 취득 시 중과기준세율의 5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사치성산을 취득하면 별장 고불악장 같은 그냥 사치성산을 취득하면 우리 바로 옆에 나오지만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별장이나 고불악장을 내가 취득하면 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이거는 자 어떤 거냐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즉 건축물을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건축물을 개수했더니 이게 개수했는데 고급주택이나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게 사치성산이 됐다. 그럴 때는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 5배 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 50, 10%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사치성산이 되거나, 자, 특례세율, 과밀업 특례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했는데 이게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그럴 때는 중과기준세율의 3배. 사치성산이 됐을 때는 중과기준세율 몇 배? 5배. 이렇게요. 눈여겨봐 놨습니다.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3번 중요한 것은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입니다. 동그라미 1, 2, 3번 묶어져 있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서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여러분들? 간주취득, 의제취득이요. 의제취득, 이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기준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모르고, 무조건 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일단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강의했네. 자, 잠깐 쉬겠습니다.